구독, 좋아요. 반갑습니다. 펜앤마이크 영남지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부산의 이준호 부산시의원님 모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해가 밝았습니다. 뭐 2025년 한 해를 살짝 돌이켜 보면 좀 어떠셨는지 지난 한 해가. 2025년은 되게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네. 또 놀랄 만한 일도 있었고, 또 굉장히 싫었던 일도 있었고, 네. 뭐 다이나믹하게 한 해를 굉장히 빨리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연설을 하신 게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어떤 내용으로 조금 그때 연설을 하셨는지. 일단은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부산에서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국민들께서 특히 부산 시민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자격이 없는지, 왜 부산에서 정말 정치를 한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부산시장이 산업은행 이전해달라고 이재명 찾아갔었습니다. 안 만나줬습니다. 운전박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래도 이재명이 부산에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5년 12월 12일에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으로 일단 기소가 됐고 24년 5월에 첫 공판이 열렸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김석준 교육감의 개인 SNS죠. 부산교육청이 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올리는 그런 게시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니시지만 또 이제 교육청의 저격수라고도 또 이게 또 잘 알려져 있는데 그걸 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사실은 되게 웃겼어요. 이제 역시 네. 좌파들은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현직 교육감이 징역 2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전무후무한 일을 달성을 그렇죠. 했고 네.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사안인데 네.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히려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우리가 이렇게 청렴하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든 생각이 정말 이 게시물을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렇죠. 정말 네. 청렴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건데 네. 정말 이 뻔뻔함이 대단하다고 오히려 뭐 인정해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어쨌든 김석준 교육감이 선고 날짜는 12월 12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청렴도를 평가를 하는 곳에서 기간 자체가 한 6, 7월까지 보고 그 이후의 것들도 최대한 10월, 11월까지만 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고가 결국에 났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런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롯데자이언츠가 시범 경기 때까지 잘했는데 본선 가면 늘 좀 많이 그렇죠. 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범 경기까지의 결과만 놓고서는 롯데자이언츠 우수 팀이다, 최우수 팀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랑 저는 좀 결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판결 이전까지 있었던 청렴도에 대해서만 이 평가받은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좀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태도인 것 같고 손바닥을 아무리 크게 펼쳐도 그렇죠.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청렴도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서 이 시민들께서 김석준 교육감이 1심에서 그렇게 아주 안 좋은 판결을 받은 거는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크게 의미 없을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타종 행사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뭐 부산 교육감님도 이번에 같이 타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부산의 제일 높은 기관들의 소속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재판 사법 리스크를 이미 안고 있는 거죠. 뭐 대법원 판결이 났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 있는 행사에 가는 것도 사실 조금 스스로 부끄러웠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이제 기관장이기 때문에 뭐 신년사라든지 타종 행사에 뭐 당연히 참석은 해야 되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볼썽사나운 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좌파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시민들께 누를 끼칠 정도의 큰 리스크를 쥐고 있으면 오히려 활동 반경을 좀 축소하고 그렇죠. 그리고 법리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조금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김석준이나 전재수나 보면 좌파들은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그렇죠.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맞습니다. 이제 전재수 같은 경우도 통일교 리스크를 가지면서 페이스북 더 자주 업로드하고 더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고, 맞습니다. 김석준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자숙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보수주의자들은 그만큼 뻔뻔하지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으면 좀 침묵을 하거든요. 그렇죠.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께. 네네. 그런데 좌파들은 오히려 더 활개치고, 무슨 이 1심에서 판결받은 게 무슨 또 통일교 연루된 게 개선 장군인 것처럼,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발언하는 게 저는 좀 보기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재판을 같이 좀 몇 번 다녀봤는데, 증인 소환이라든지 이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얘기를 한다거나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 신문이나 피의자 신문 등을 할 때 보면은 그 조희연 전 교육감의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건이 거의 동일하니까. 네, 심지어 그 김석준 교육감이 이쪽 관계자가 서로 그 안건에 대해서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그냥 직권남용으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사건은 단순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로 따질 것이 아니라 국보법으로서 또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이 법리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을 위반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거니까 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상식 수준에서 봐도 아니, 북한을 찬양해서 해직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 통일학교에서 그 해직된 교사들이 역사라고 안 하고 력사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예. 엄청나게 이거는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전교조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이 특별 채용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이건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김석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상으로 살고 있고 또 어떤 궤적으로 이 정치 행적을 해왔는지 또 교육을 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교육감이 되기 전에도 정치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때도 보면 충분히 의심될 만한, 이런 사상적으로 의심될 만한 행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석준이라는 교육감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법리적으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이지만 상식적으로도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어떤 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재판부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그 특별 채용이라는 것이 그 해직 교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진짜 퇴직이 된 교사가 채용이 한 분이라도 됐으면 이거 특채로 안 보지도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다만 그 대상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그 특채 공고 기간도 너무나도 짧았으며 실제 결과로도 그 4명만 딱 채용이 된 거를 미뤄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그 해직 교사에 대한 특채다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1심 판결을 보면서 재밌었던 게 사실은 기대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죠? 조국, 이재명, 전재수 보면 좌파들 특성상 1심 판결,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딱 하는 게 있어요. 진실은 밝혀진다. 근데 이번에 김석준은 진실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사실 기대를 했거든요. 100% 진실 나온다 했는데 진실이 안 나와서 조금 약간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진실을 얘기하는데 몸담고 있지 않은 좌파는 진실을 하지 않구나. 더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약간 이런 느낌. 진실 파리 안 하더라고요. 진실이라는 용어는 안 썼던 것 같은데 같은 뉘앙스로 계속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 근데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랑 진짜 싱크로율이 너무 똑같은 사건이고, 조희연 같은 경우는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석준 교육감 입장에서도 회생하기 굉장히 힘든 사안이고, 그리고 이런 재판 결과를 1심이지만 받았다면 저는 충분히 교육감으로서 시민들께 사죄하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청렴도가 우수하다고 발표하고 신년사를 아주 떳떳하게 낸다는 거는 저는 이거 뻔뻔스러워도 너무 뻔뻔스럽고,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약간 언어도단의 경지였어요. 이 말의 길이 끊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봤을 때 저렇게 뻔뻔하게 나가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쨌든 지금 본인이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리스크를 안고 이번에 또 한 번 더 출마를 하겠다. 약간 이런 예, 메시지를 조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근데 보시는지. 저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으면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버티기 해가지고 또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고 나는 이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되고 교육감 3번 했으면 충분히 그렇죠. 출근하잖아요. 맞죠. 좀 적당히 그만둘 때를 그쵸. 알아야 될 것 같고 교육감이라는 위치가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우리 부산의 이 교육을 책임지는 네. 수장이고 그 교육의 방향성에 따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커가는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이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용단을 해야지 그거를 또 어떻게 한 번 더 해보려고 막 용쓰고 저는 좀 되게 추태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 문화 자체가 좀 문제 있으면 좀 다들 좀 정치 말고도 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많으실 문제가 있으면 텐데. 괜히 엄한데 피해 주지 말고 네. 좀 물러나는 것도 저는 좀 용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석준 교육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이제 김석준 교육감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의견과 생각들을 좀 나눠봤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의원님도 고생이 참 많으셨고 뭐 저도 고생이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 2026년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작년보다는 나아진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 고생해주신 이준호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예, 오늘 저희 펜앤마이크 경남지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